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전날 하락을 딛고 반등을 기대했건만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개장 5분도 안 돼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도 계속해서 약세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6%, 코스닥은 1.4%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특정 섹터보다는 특정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HBM 내에서는 QRT 지금 상한가 말아 올리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방산주 내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이렇게 잘난 기업들만 유독 좀 잘 나가는 그런 장세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또 이번 주에는 우리가 개별 종목 장세 느낌으로 또 종목을 선별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과연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오늘 함께하는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시황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여기다가 또 우리가 봐야 될 만한 테마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또 원탑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릴 수가 없고요.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함께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시장이 참 어렵지만 오늘도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꼭 한번 이런 시장 속에서도 빨간불을 켤 수 있는 종목 선물들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대표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장이 좀 특히나 2시 되니까 좀 더 빠지는 것 같은데, 일단 힘차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빠져도 언젠가는 오르겠죠. 당장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에 좀 연연하지 말고 좀 길게 보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굉장히 짧게 끝냈는데 우리가 또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시에 뭐 마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2시만 되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세게 낙폭이 나오고 있죠. 현 시점에서 0.7%가량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1.4%가량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로써 주식 투자를 끝낼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장 속에서는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오늘도 역시나 좋은 이 테마 교육 플러스 알파로 원탑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도 이런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시장보다 이런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선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 오셔야지만 오늘도 좋은 종목 선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볼 수 있거든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방송 인증사진까지 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식라방을 시청하고 있다라는 이 TV 화면 사진을 보내주셔야지만 저희가 인증이 완료되거든요.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하신 후에 방송 인증 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일단 저희가 좀 시장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일단 매일 똑같고 매주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시간만 되면 굉장히 시장이 좀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일단 전일 우리 미증시도 그렇고 지금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벤트에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일단 어쨌든 어제 시장도 마찬가지 경계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관망세도 짙었고, 오늘 역시 시장이 장 초반부터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차전지는 테슬라에서 이제 한 4%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차전지 섹터는 그나마 조금 순항을 보였는데, 오후장 들어서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삼성에서 이제 포스트 HBM 기업을 찾는다. 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HBM 섹터에서 조금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sek터 내에서 차별화 장세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동안 사실 이제 반도체 업종,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이 사실 이제 최근 들어 상승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금 약조정이 나오는 거는 사실 긍정적인 눈으로 좀 바라보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또 보면은 이제 디램 그 수출량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디램 가격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줄 것 같긴 하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좀 주도 산업인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주도 산업인 AI 업종, 그리고 이차전지 업종들,
뭐 이런 좀 강세 업종들을 좀 많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2분기부터 HBM3E를 또 양산을 한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SK하이닉스가 지금 4%가량 빠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QRT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말아 올리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반도체 내에서도 좀 차별화된 양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반도체 내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뭐 지금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네. 뭐 HBM이라든지 이렇게 하이엔드 메모리 위주로 좀 상승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장비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뭐 소재 부품주들도 괜찮을 것 같고 음. 전반적으로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대형주보다 네. 정말 정말 장기적인 투자가 아니라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사실 이제 좀 빨리빨리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들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뭐 저희가 방송에서 사실 이제 뭐 정말 반도체 업종을 많이 다뤘고 맞아요. 그리고 중소형주들도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뭐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때 추천한 종목들이 정말 저평가 종목이었더래요. 저평가 종목이었어요. 네. 그죠? 지금 뭐 YC캠 같은 경우도 우리가 8,000원대 추천을 드렸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기타 등등 뭐 다른 종목들도 사실 이제 거의 바닥 구간에서 업황이 뭐 그렇게 개선이 되지 못했을 때 정말 바닥 구간에서 우리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 돌이켜서 보면은 거의 다 고점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사실 QRT라는 종목도 있잖아요. 우리가 저희가 분명히 공략을 했었잖아요. 저때 추천을 드렸지만 네. 우리가 이제 주식 라방이라는 걸 처음 시작할 때 보시면 네. 제가 반도체 섹터 들고 나면서 QRT를 추천을 했었어요. 음. 그래서 QRT가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급등이 나와서 차트가 그쵸. 막 정말 불기둥 솟은 네. 차트가 아니라 정말 박스권에서 막 공방을 펼치던 그런 차트였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QRT는 상한가 말아 올리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일단 어차피 중소형주들이 네. 뭐 대형주들에 비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좀 이제 이슈에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됐고 그리고 뭔가 이제 해당 섹터 내에 좀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는 사실 그 기대감이라는 게 많이 몰리면서 그런 측면에서 좀 주가를 부양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오.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저렇게 최근 들어서 정말 급등 나왔잖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저렇게 급등 나온 종목들 보면은 전반적으로 똑같습니다. 정말 하락할 때는 무섭게 하락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에브리봇 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 사실 네. 에브리봇의 하락은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싶거든요. 근데 이게 예견돼 있던 하락이잖아요. 예견되어 있었어요. 주가가 그렇게 올라갔는데요. 근데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있어요?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기업이 그렇게까지 올라갈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할 말이 없는데. 주가가 삼성전자랑 비슷해요. 어, 호가 가치가 네. 주가 가치가 근데 이게 뭐 저렇게 많이 올랐으면 당연히 그렇게 많이 빠져야겠죠. 그래서 전 빠지는 거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빠질만 하니까 빠지죠. 사실 로봇 섹터 내에서 에브리봇이 거의 그 대장격 역할을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빠지니까 얘가 너무나도 무섭게 빠졌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올라가는 종목을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네. 에브리봇을 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네.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우리가 충분히 이제 뭐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네. 이 기업의 지금 주가가 적정 주가냐 아니냐를 판단해 볼 수가 음.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기업과 무슨 뭐 협력사가 됐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중동 시장 신흥국 시장에 뭐 로봇 청소기를 수출을 한다거나 네. 뭐 이렇게 뭔가가 있으면 사실 뭐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고평가라는 인식이 좀 강했고 그러면 당연히 고점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왔을 거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게 될 거고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제주 반도체라든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네. 정말 굉장히 막 누가 말리지도 못할 정도로 사실 네. 상승 보였잖아요. 무서웠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좀 네. 흐름이 지금 이제 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게 좀 고평가라는 인식이 좀 잡히면 주가라는 게 이제 상승을 멈추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상승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크게 차익 실현이 나오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 톡방에도 뭐 에브리봇을 뭐 되게 저가에 지금 담아서 수익이 뭐 400%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분할 매도 시작하라 그랬거든요. 네네네. 근데 말 그대로 월요일부터 진짜 하한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제가 뭐 당연하게도 월요일부터는 하한가에 갈 거다라는 걸 예측한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빠져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400% 수익이면 사실 챙길 만큼 챙긴 거잖아요. 그쵸. 이미 배부르게 챙기셨죠. 그렇죠. 그게 뭐 1년치씩 투자한 것도 아닌데 네. 뭐 진짜 은행 저리 가라잖아요. 은행은 뭐 비교도 못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런 구간에 오면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이걸 저한테 질문 주신다고 해서 제가 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말 그대로 이제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좀 급등이 나왔다, 급등을 연출했다 이러면 뭐 차익 실현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주가 하락을 좀 크게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시장 여전히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2월이 거의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2월의 마지막 화요일인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모를 정도로 시장이 좀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을 잘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못하면 올라가는 말,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떨어지기 십장인 것 같은데 나도 한번 전략 제대로 세워보고 싶다. 나도 한번 이 시장 속에서 한번 어떤 식으로 이겨야 되는지 알고 싶다. 사실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2월 달에 수익 종목 탑 10을 저희가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아주 단타 느낌으로도 너무나도 잘 내시고요. 또 원탑 종목이었던 VT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전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함께 하시는 로이 대표님일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 오셔야지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순간 장중에 좋은 종목이 있으면 포착해서 드리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드릴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오직 노란톡방 안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 지지부진한 시장이지만 그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꼭 확실한 전략까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좀 종목일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오늘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반도체 내에서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지니틱스 vs 이미지스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사실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링 관련주라고도 또 엮일 수 있겠죠. 과연 두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픽하실 건가요? 일단 저는 뭐 둘 중에 이미지스라는 종목이 더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시장이 빠지니까 우리 전문가님도 힘이 축축 빠지시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뭐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네네.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서 이미지스를 택하셨는데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갤럭시 링 관련주로 지금 최근에 이제 급부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갤럭시 링이 사실 이제 실물 최초 공개를 했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촉각 관련돼서 조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기업인데 일단 최근 들어서 지니틱스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쵸? 급등을 보였고 아마 이제 후발주로서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오늘 근데 좀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니까요. 사실상 이제 갤럭시 링이라고 하면은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이런 뭐 웨어러블 기기가 이제 네. 자주 출시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링뿐만 아니라 지금 시계도 있고 그죠? 워치도 있고 링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의 좀 미래 모멘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그리고 갤럭시 링이 지금 한 번 이렇게 부각받고 끝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차 시장에서 좀 이슈가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때마다 사실 이제 촉각 관련주라고 하면은 계속 사실 우리 워치 때도 그렇고 네. 계속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플에서도 지금 이제 링을 또 출시한다라는 그쵸.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이제 테마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반도체 업종이기도 하고 네. 로봇 업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이리저리 상승할 재료들이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차트를 좀 보자면 일단 지니틱스라는 차트를 좀 먼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바닥입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고점 기준에서는 그렇게 뭐 충분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보긴 어렵고 다만 이제 단기 좀 저항 라인에 지금 있다 보니까 이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대장주기 때문에 오늘도 보시면 지금 주가 다 빠졌다가
그 아래 꼬리 달고 또 반등 나왔잖아요. 그니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네. 이 종목을 택할 줄 알았거든요. 뭐 택하는 건 제 마음이죠. 뭐.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충분히 뭐 대장주기 때문에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충분히 제가 충분히 이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은 하는데 뭐 제가 너무 나쁘게 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일단 뭐 대장주다 보니까 네. 충분히 상승 나올 거는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상승 나온 종목보다 좀 이제 추세적으로 좋은 종목 그리고 후발주를 따라가자. 추세적으로 좋은 거는 지니틱스 아닌가요? 지금 계속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말 한번 그렇게 했다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둘 다 추세 좋아요. 근데 어. 지니틱스 최근에 너무 많이 급등을 보였기 어. 때문에 우리가 신규 진입 관점으로 봤을 때 당연히 후발주를 공략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후발주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갤럭시링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업종이든 뭐 추가적으로 로봇 업종이든 재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좀 있으면 애플도 링 관련돼서 뭐 지금 이슈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테마성으로도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지스 같은 경우 차트의 흐름을 보니까 좀 변동성이 있는데 네. 저는 그런 변동성을 사실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그 지니틱스는 변동성이 없었나요? 근데 이렇게 상승 추세 하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올라타면 같이 수익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둘 다 추세는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네. 추세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변동성이라는 아까 말씀 주신 변동성이라는 네. 건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거냐면은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결국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강하게 슈팅 나오면은 네. 분명히 조정 들어와요. 분명히 조정 들어와요.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사실은. 이렇게 올리면 안 되고 주가가 지금 저가 기준으로 보면 1,238원인데 네. 조금 더 올린 다음에 슈팅이 나왔으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반대로 이미스 보시면은 슈팅 나왔다가 조정 다 받았잖아요. 근데 추세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조정 받았다가 추세 살리는 거니까 좀 더 네.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미 아니면? 조정이 한번 나왔고 네.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우리가 이거 따라가도 좋은데 지금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조정이 나오면은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장주기 때문에 반등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한번 쉬었다 가야 되는 그 기간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일단 저희가 주식 라방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 왼편에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댓글도 남기시고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궁금증들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을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CXL님께서 사실 이 지니틱스가 대장격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니틱스의 이미지스보다 좀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지니틱스 이제 매수가 왔네요. 지금 수익 보고 나와야 할까요? 라고 지금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매수가가 왔는데 수익을 볼 수는 없죠. 매수가는 그냥 저 본전 정도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조금 더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지금 갤럭시 링이라는 게 좀 단발성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1%면은 빠지지 말고 좀 기다려 주세요. 왜냐면은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주가 빠졌다가 또 말아 올렸잖아요. 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니까 다만 이제 오늘 오전에도 보시면은 저항대에서 밀렸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뭐 지금 정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주가가 조금 조정 들어오면 물 타세요. 주가 좀 조정 들어오면 물 타시고 반등 나오면 좀 더 수익 더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또 저희가 라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노란톡방 안에서는 우리 로이 대표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빅스 대표님도 함께 하시잖아요. 네. 빅스 대표님께서 전일 라방에서 설명해줬던 어떤 종목 오늘 종가 베팅 개념으로 진입해 볼 예정이다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오늘 뭐 종가 베팅 종목 사실 지금 노란톡방 안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받아볼 수 있나요? 둘이 합의가 된 건가요? 전혀 안 됐습니다. 뭐 전혀 안 됐고 네. 뭐 그래도 일단 오면 받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략까지? 오면 당연히 뭐 궁금해하시는 것들과 그리고 뭐 종목은 뭐 말도 할 거 없고요. 네. 뭐 다 드리죠. 어... 네. 사실상 제 주머니에 있는 돈 빼고 다 드립니다. 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도체주 내에서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지니틱스 vs 이미지스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이미지스를 픽하셨습니다. 사실 이 두 종목 모두 다 갤럭시 링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데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많은 이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미지스 같은 경우는 조정
안정도 받고 지금 상승 추세로 돌아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의 대응 전략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지금 주식라방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 오시면 함께 지금 방송을 하시는 로이 대표님뿐만 아니라 빅스 대표님도 계십니다. 오늘 또 종가 베팅으로 들어갈 만한 종목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나도 종가 베팅 종목까지 한번 알고 싶다. 이 종목의 종목명, 대응 전략까지 알고 싶다. 사실 우리 대표님들께서 수익을 너무나도 잘 내십니다. 그 전략이 딱딱 떨어져 맞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수익을 드리는데요. 수익률표 보시면요. 2월 한 달, 2월에도 사실 시장이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월 달도 정말 악몽 같았는데 2월도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만드는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됐거든요. 그런 시장 속에서도 꾸준하게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일매일 매수 버튼 안 누르시면 심심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단타성 느낌으로 QRT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당일날 수익 드리고 있고요. 유비케어도 그렇고 시장에 맞춰서 종목, 후발주 그리고 안정적인 타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종가 베팅으로 들어갈 만한 종목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이제 약 29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야지만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 받아볼 수 있는데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 사진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왼편에 저희 노란톡방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소통하는지 방이 보이는데 이렇게 제 얼굴이나 혹은 우리 로이 대표님의 얼굴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바로 TV 화면을 찍은 다음에 노란톡방 안에 꼭 한번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두 번째 대결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방산주 내에서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S&T 다이내믹스 vs 현대로템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아 보이나요? 저는 뭐 지난주에도 비슷했지만 현대로템이 더 좋아 보입니다. 사실 오늘 장의 방산주 내에서 최근에 네네. 최근 흐름이 좋은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닌가요? 차트 똑같아요, 현대로템이랑. 네, 똑같습니다. 얘기 좀 더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도 뭐 이슈가 하나 나오긴 나왔는데 네. 그 코레일에 4천억짜리 이제 또 수주를 받았어요, 현대로템이. 그리고 뭐 매출은 당연히 우리가 작년부터 이어져 오던 네. 우리가 매출을 봤을 때는 정말 작년부터 잭팟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왔잖아요, 현대로템 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수은법 국회에서 이제 9차인가? 9차 그쵸? 9차죠.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이제 뭐 통과가 되면 29일 정도에 본회의 통과. 이게 만약 진짜 뭐 통과되고 네. 다 끝나면 사실 이제 거의 불확실성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팔로가 넘쳐나겠죠. 폴란드 2차 그리고 뭐 이집트도 있을 거고 뭐 앞으로 계속 수출이 늘어날 건데, 사실 우리가 작년에 우리 방산주들 움직였을 때 생각하면은 네.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네? 재작년이었죠. 재작년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랬습니다. 그 재작년에 우리가 뭐 태조 이방원 그래서 네, 방산주들 맞아요. 막 움직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산주도 움직이는 거 보면은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그냥 거의 수출 관련된.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의 방산주라고 하면은 꼭 뭐 무슨 도발이 있거나 그죠? 맞아요. 뭔가 이제 좀 전쟁 리스크가 리스크가 좀 불거지거나 나와야지만 네. 움직여줬는데, 거의 이제 우리가 태조 이방원 이야기 나올 때는 거의 수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해도 사실 한 차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S&T 다이내믹스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주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S&T 다이내믹스 일단 좀 보면서 주가 보시면 이게 지금 방산주라고 하면 믿겠어요, 그죠? 이거 방산주라고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차트 보고. 근데 지금 이렇게 잘 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현대로템의 뭐 조카뻘이죠, 그죠? S&T 다이내믹스가 네네네. 원래 S&T 중공업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S&T 다이내믹스도 저렇게 잘 가고 있고 방산주들이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닌데, 사실 지난해 말부터 우리나라 방산주를 좀 주목해야 된다는 이 외신의 리포트까지도 나왔잖아요. 결국 이제 실적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방산주가 저작년에 너무 반짝하고 확 떠오르다 네. 보니까 지금 사실 방산주도 흐름이 나쁘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근데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맞아요. 정말 관심이 없어요. 저도 사실 방산주 잘 안 봐요. 분명히 이렇게 다 적어놓고 관심 포트에 다 있는데 네.
안 봐요 그쪽은. 눈길이 잘 안 가더라고요. 사실 재미없다. 실적도 그렇고 수주도 네. 좋다 이러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주가라는 게 사실 좀 재미없는 흐름이다 보니까. 재밌어야지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재미가 없어도 주가가 진짜 이렇게 좀 잘 가주면 최근에 제가 이제 뭐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해서 드렸었는데 네. 뭐 그 종목도 재미는 없는데 잘 가요. 뭐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지금 다이내믹스는 사실 이제 주가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지금 차트 보시고 이런 경우에는 좀 따라가기가 좀 겁나죠, 사실은. 이제 방산주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재밌게 움직여주는 종목도 아닌데 지금 주가가 거의 이제 8,000원에서 거의 2배 이상 올랐어요. 17,000원, 18,000원 가까이 올랐는데 이거 사실 좀 건들기 좀 그렇죠. 이건 좀 그렇고 사실 이제 좀 따라가자면 이슈가 있고 자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차트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최근에 상승 구간 보면은 뭐 다중바닥 찍고 또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추세 만들고 갭 띄어서 상승시킨 구간이 어디냐면은 결국 지지 라인입니다. 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뭐 조정이 좀 들어오더라도 모아가는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뭐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져요. 주가가 이제 빠지면은 3만 원, 조정이 크게 들어오면 만약 3만 원, 이 정도로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모아가는 관점으로 가지고 가시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게 수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9일 이후부터는 방산주들이 사실상 조금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는 지금 이제 어쨌든 현대로템이 대장주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지금부터라도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방산주 내에서 두 종목 중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현대로템을 선택하셨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장격 역할을 하죠. 반면에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흐름을 보자면 좀 따라가기가 겁날 정도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차트도 바닥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고요. 또 우리가 모아가는 관점에서 좀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을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29일 날 만약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방산주에 날개를 좀 달아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방산주 그 안에서 대장격 역할을 하는 현대로템의 대응 전략 알고 싶다. 언제 모아가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 오셔야지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시면 오늘 장에서 또 종가 베팅 종목으로 지금 방송하시는 로이 대표님 이외에 빅스 대표님께서 드린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까지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로이 대표님의 원탑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오늘 장의 종목 선물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 사진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 왼편에 사진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저희 모습 혹은 우리 로이 대표님의 모습을 찍으신 후에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사진까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마지막 대결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우듬지판 vs 대동기호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두 종목 모두 다 농업 관련주로 좀 엮일 수 있지 않나요? 요즘 최근에 이제 스마트팜 관련주들이 뭐 네옴시티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뭐 세계 시장에서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듬지팜은 사실 이제 좀 대장주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팜 관련주들 이슈가 나올 때마다 네. 조금 대장주로 좀 움직여주는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도 우리가 둘 중에 진짜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대동기호가 맞지 않나. 이거 좀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더 얘기를 하셔야지. 차트를 보거나 아니면 뭘 더 일단 해주셔야죠. 대동기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거는 누구나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농담입니다. 우리 대표님 좀 성의 있게 아. 좀 열정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농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담이고 일단 대동기호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자동차 부품 업종에서 현대차라는 이렇게 거대 대기업을 협력사로 좀 이제 최근에 이제 협력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농슬라 맞아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뭐 이런 것도 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많았고 그리고 뭐 포스코 관련주로 또 엮이기도 했었고, 그쵸? 그러니까 재료가 굉장히 시장에서 좀 상승할 만한 재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도 좀 풀어드리면은 네.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차트가 좀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급등했다가 또 뭐 이렇게 많이 급락했다가 또 많이 급등했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어떤 구간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지지구간 내에 있다는 거예요. 지지구간 내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지구간 내에서 좀 박스권 앞으로 이제 박스권을 형성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박스권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상단과 하단을 나눴을 때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다. 좀 이렇게 보여져요. 분명히 하단에서 지금 이제 보이시는 파란선 하단에서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요 종목은 진입하시는 뭐 신규 관점에서 좀 진입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이슈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뭐 좋은 이슈밖에 없다. 근데 차트가 좀 그죠? 뭐 차트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급등 나온 이후에 밀리고 급등 나온 이후에 좀 밀리고 그러다 보면 또 다시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근데 주봉상 보셔도 네. 이제 박스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구간들에서 좀 매수 진행하셔도 우리가 이제 뭐 고점, 사실 저는 그래. 지금 최근에 행보를 보면은 고점 이상은 좀 돌파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재료가 좋아요. 자동차 부품 업계도 정말 이렇게 모멘텀이 정말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쵸. 싶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사실 자동차 부품 업종도 똑같은 게 시장에서 막 그렇게 막 연속적인 급등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네. 그죠?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좀 급등하고 그리고 급락하는 모습까지 다 보였는데, 조금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 뭐 15,000원대 이상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진 종목 중에 하나고, 그리고 포스코 이슈가 뭐 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 조금 이제 지금 시장에서 조금 뭐 소외를 당하고 있지만 충분히 재차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만한 소재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둘 중에 좀 대동기와 같은 종목들은 지금 이제 신규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급등도 잘 나오는 종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이제 많이 눌렸을 때 지지라인 안에서 좀 매수를 권장을 사실 드리고 싶어요. 이런 구간에서 뭐 네. 추가적으로 빠져봐야 크게 안 빠지겠죠, 그죠? 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마지막 대결까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는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동기어라고 외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듬지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테마성 그리고 변동성이 깊다 보니까 그에 반해서 대동기어가 좀 더 재료도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농업, 이 스마트팜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지만 현대차, 전기차 부품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고, 그리고 또 농슬라 그리고 또 포스코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데, 이 종목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 타점이 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에 오셔야지만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로 종목도 잘 주시지만 전략도 확실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2월달 참 시장이 녹록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월달에도 꾸준하게 수익을 드렸거든요. 단타 느낌으로도 수익을 챙길 만한 구간에서 모조리 다 챙기시고요. 또 우리 원탑 종목이었던 VT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우리에게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짧게나마 그리고 원탑 종목으로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빈손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오늘도 좋은 원탑 종목 들고 왔는데요.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시간이 이제 17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희가 준비한 게 더 많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란톡방 안에 오시게 된다면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원탑 종목을 접근해 봐야 될지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 사진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TV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라는 저 혹은 우리 로이 대표님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바로 인증이 완료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하신 후에 방송 인증 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로이 대표님과 함께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항과 지지 관련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항선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저항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돌파하기 힘든 구간. 뭐 어떤 거냐면 주가가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이제 돌파하기가 힘들어져요. 이렇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선으로 이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도 경향을 시장에서 차트를 보면은 매도 경향이 많이 나온다. 매도 이렇게 매도 경향을 많이 보이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저항선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진입하는 것보다는 뭐 혹시나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반대죠. 지지라인.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 또 추가적으로 뭐 내려오다 보면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라인이라면 저항라인과 반대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좀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 아까 대동기업 말씀드렸죠. 대동기업 차트처럼 이렇게 지지라인 안에서는 우리가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뭐 지지선에 도달하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안전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겠죠. 자, 지지라인을 차트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차트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1차 지지라인과 2차 지지라인으로 구분하고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현재 뭐 지지라인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구간들이 되겠죠. 1차 지지라인인데 대개 이런 구간에서 증시가 안 좋다거나 뭐 특별한 악재가 아닌 이상 악재 없이 증시가 안 좋다거나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재차 좀 하락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증시 문제로서 뭐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은 지지라인 위로 다시 한번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지지라인을 잡아야겠죠. 2차 지지라인을 잡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 자, 분할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손절을 할 건지 정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1차 지지라인, 내가 뭐 매수를 진행했는데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눌렸다. 그러면 1차 지지라인이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조금 지켜보시되 재이탈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2차 지지라인에서는 분명히 손절을 할 건지 혹은 추가 매수를 할 건지 결정을 하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지라인 뭐 또 하나 있겠죠, 그죠? 지지라인 이탈 시 대응책. 자,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마찬가지로 좀 지지라인을 이탈을 했어요. 지금 차트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라인을 이렇게 이탈을 했습니다. 자, 지지라인 이탈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지라인 이탈했을 때 네. 손절? 그렇죠. 일반적으로 손절하겠죠. 네. 자, 근데 우리가 하지만 저는 손절하지 않아요. 버텨요. 맞아요. 네. 제가 투자하는 거 보니까 성향이 끈기가 버텨요. 있더라고요. 네. 파이팅이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아주 좋습니다. 자,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지라인 이탈했을 때 우리가 무작정 그냥 무지성으로 손절하면 안 돼요. 차트가 100% 맞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차트가 뭐 이탈할 수도 있는 그쵸? 거고. 그래서 이게 차트에서는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자, 지지라인 이탈 시 왜 이탈했는지는 알아야 돼요. 자, 왜 이탈했을까요? 증시가 좀 밀렸거나 보통 이렇게 음봉이 길게 나오면 뭔가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왔겠죠. 근데 그 차익 실현이 나온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기업이면 테슬라가 뭐 전일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하락을 했다던가 네. 뭐 이런 이슈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기술적인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이슈에 의해서 일시적인 하락이다. 그러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아래 꼬리 달든지 아래 꼬리를 뭐 양일간 달든지 그리고 계속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지지라인 위로 안착하려는 그런 성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슈가 없이 주가가 빠졌으면 다시 회귀를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작정 손절을 하는 건 손실을 오히려 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슈인지 우리가 판단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래서 별게 아니라면 우리가 보유하거나 혹은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 과대 낙폭 후에 우리가 과연 지지라인을 만들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주가가 잘 가던 주가가 뭐 이렇게 뚝 빠져버렸어요, 그냥. 어이구. 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 관점으로 봤을 때, 자, 여기서 지금 주가가 빠졌으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뭐 당연하게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손절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손절을
꼭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음. 자, 이게 물타기라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대응을 하면 되죠. 근데 네. 대응도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큰 악재다. 네. 그러면 사실 이거 대응을 못 해요. 왜? 음. 여기서 대응해봤자 더 빠질 건데. 그러면 손해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뭐 대응을 하실 거면은 최소한의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크게 급락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이슈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이슈가 예를 들어서 제가 비교를 하려고 이 오리온이라는 차트를 들고 온 거예요. 네. 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투자로 인한 뭐 제약바이오 기업의 투자로 인한 네. 그런 투자로 인한 시장에서의 분명히 악재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뭘 판단할 수 있을까요? 떨어졌다. 떨어졌다고요? 떨어진 다음에 그래도 지지를 받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요 이후를 보시면은 급락 이후를 보시면은 근데 사실 사람들이 네. 그 단발성만 보고 그 이후를 보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이거 보면은 네. 그냥 뭐 그냥 그냥 도망가는 거죠. 그만 봐야겠다 이 종목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진입하신 분들은 여기서 물타기를 하시는 게 맞고요. 당장 물타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흐름을 보고 체크를 하고 물타기 하시는 게 맞고 신규 관점이면은 진입을 하시는 게 맞아요. 네, 진입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일시적인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판단된 단발성 악재일 뿐이고 주가가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지라인을 만드는 것 같아도요. 금액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분명히 저점 찍혔을 때는 9만 아래였는데 현재는 9만 4천 원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주가가 다시 한번 좀 회귀를 해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단기 이평선에 안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저항 라인, 저항 때도 분명히 봐야겠죠. 사실 이제 저항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내가 주가를 바닥에서 잡았는데 이걸 과연 이렇게 저항 때까지 끌고 뭐 갈 필요가 있나?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되면은 차익 실현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차피 알아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저항 라인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저항 라인이 있는데 저항 라인 돌파가 이렇게 나왔어요. 돌파 이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돌파 이후에 되게 우리가 단발성 이슈로 주가가 상승하면 거의 최근에 이런 종목들 많을 거예요. 우리 아까 뭐 대동기업도 그렇고요. 네.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어지간한 구간에서 지지라인 받아준다라는 건 어떠한 이슈가 있었느냐. 이슈가. 국내 시장 지금 어때요? 테마주 장세입니다. 지금 어떠한 이슈가 테마주 장세이고 지금 2시 이후에 저희가 방송 도중에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을 봤는데 코스피가 1% 넘게 낙폭을 확대하고 있고 코스닥도 1.9% 거의 2%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그 정도는 지지와 저항 라인이 과연 무슨 소용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증시를 사실 뭐 이길 수는 없고요. 네. 증시를 이길 수는 없고 뭐 그런 거에 사실 크게 뭐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항 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고 저항을 계속 받는다. 그러면은 매도 관점으로 그냥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차트들 보시면은 뭐 이렇게 한번 주가 상승시킨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지지 라인도 있고 저항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는 어떠냐? 지금 보시면은 이런 차트들은 대개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주가 다시 내려오면은 담으시면 되고 다시 반등 나오면 매도하시면 되고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저항대 돌파 시에는 굉장히 또 주가 상승 여력이 강하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저항 라인 LG 에너지솔루션입니다. 저항 라인에서 저항 받고 주가 다 빠졌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지지 라인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주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런 구간 저평가된 구간, 바닥 구간, 저점 구간 이런 구간 놓치지 말고 이런 구간에서도 우리가 신규 매수 관점으로 좀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이거 336만 원 찍혔을 때 추천드렸어요. 여기서. 네. 이거 지금 가지고 오셨으면은 최근에 40만 원 넘게 찍었는데 한 주당 4만 원씩 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일 때도 잡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원탑 종목까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원탑 종목 우리 이제 종목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 1위 글로벌 리튬 1차 전지, 우리 2차 전지 말고 1차 전지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자, 그리고
핵융합 에너지 에너지 사업을 또 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K스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5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재료가 정말 많습니다. 자, 철도 관련돼서도 재료가 있고요. 원자력 발전 관련돼서도 재료가 있다. 그리고 방산, 우주항공 등 재료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료가 많은데 지금 업종별로 보시면은 최근에 다 부각을 받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업종으로도 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굉장히 지저분해요. 차트 보세요. 자, 이게 왜 올라갔는지 아세요? 왜 올라갔어요? 초전도체로 엮여서. 아. 네, 초전도체로 갑자기 엮였어요. 정말 싫더라고요. 끔찍하더라고요. 자, 주가가 또 올라갔어요. 또 초전도체예요. 근데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또 초전도체입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자, 바닥 잡고 우리 방금 전에 배운 그 지지라인, 그죠? 지지라인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였는데, 이때는 이제 핵융합 관련돼서 재료가 좀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상승분 모두 반납하고 오늘 또 이제 아래 꼬리 달고 좀 있는데,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사실. 네. 근데 최근에 급등할 수밖에 없는 재료가 붙어버려가지고 지금도 제가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하락장이 나오면 몰라요. 장 마감 전까지 다시 한번 초전도체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리고 초전도체 아니더라도 주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굉장히 튼튼한 종목이니까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자세한 전략 받아가시면 가장 이 좋을 것 종목은 같습니다. 근데 사실 리튬 관련주 이외에도 2차 전지 관련주 이외에도 초전도체로도 엮일 수 있고 또 핵융합으로도 엮일 수 있고 철도, 원자력 발전, 방산, 우주항공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슈만 튀어준다면 같이 올라올 수 있겠네요. 글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재료적으로 볼 때 시장이 오히려 이제 증시가 이렇게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은 29일 이후에 방산 네. 업종이 날개를 달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걸 좀 노리고 좀 준비를 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원탑 종목에 대한 설명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힌트 살짝 드리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료가 리튬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지만 철도 관련주, 원자력 발전 관련주, 방산, 우주항공, 초전도체, 핵융합 등 이렇게 재료가 많아서 우리가 어떤 재료 하나만 터지더라도 같이 곁다리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일 것 같은데, 차트 흐름을 보자면 지금 지지 라인이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우리가 나쁘지 않게 봐도 좋을 종목일 것 같은데,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알고 싶다. 이 종목 이제 방산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29일 날 이후에 또다시 튀어오를 만한 또 그 재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종목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사진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입장하신 후에 인증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